안녕하세요, 카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키토제닉, 카니보 식사를 하게 됐는지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만 한 21살, 22살일 때 캐나다 워홀이라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한 1, 2주 만에 팀홀튼이라는 카페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 캐나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커피도 팔고 도너츠도 팔고 베이글도 팔고 스프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다 파는 곳이에요. 국민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 당시에서 여기 일할 때는 도너츠랑 쿠키가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때마다 커피랑 도너츠랑 쿠키 이런 걸 먹었어요.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와이트 마카데미안 쿠키였거든요. 초콜릿칩 말고 이 와이트 초콜릿이랑 마카데미안 너트가 들어간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매일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있는 음식을 섭취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오후 시프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징을 하고 집을 가면 한 10시에서 11시가 되거든요. 저녁 11시. 이제 오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녁 늦게 집에 가면 바로 자기가 싫어요. 왜냐면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고통의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싫고 이것저것 하다가 잠을 자면 한 새벽 2, 3시가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하면 한 아침 9시에서 10시가 되는데, 이러면 한 7시간 정도 잔 거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에 보면은 브레인 포그가 너무 심했어요. 브레인 포그가 뭐냐면은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잠을 잤어도 만성 피곤이 있는 것처럼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커피를 좀 먹어야 깨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내 몸이 피곤한가를 몰랐어요. 오후 일을 가야 되는데 한 10시, 11시 그 정도 되면요, 막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보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심한가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해결책이 없었겠죠,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오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캐나다 다니면서 크로스핏을 했거든요. 크로스핏을 한 1년 하니까 제가 체중이 한 65kg였는데 75kg까지 껑충 뛰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크로스핏 운동을 하니까 설탕도 덜 먹게 되고 단백질을 더 챙겨 먹다 보니까 약간 확실히 이 만성 피곤에서는 좀 더 나아진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항상 오후 시프트를 일하다가 한 8개월이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전 시프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전 시프트는 극적으로 한 5시, 4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한 9시, 10시에 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신체 리듬에 맞게 건강한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완벽히 제가 좋아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30살 때는 시드니에 이제 살게 됐는데, 이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거를 좀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제 브레인 포그가 없는 깨끗한 정신을 원하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그 마치 영화 리미트리스 보면은 브래들리 쿠퍼가 약을 먹으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셰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도 하고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별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나아진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게 플라시보인지 몰라도 이렇게 어떻게 깨끗한 정신을 원하는지 검색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키토제닉 식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키토제닉이 뭔지 몰랐으니까 음식 사진이 있는데 아보카도 있고 고기 있고 야채 좀 있고, 근데 탄수화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새끼가 뒤지려고 미쳤나, 왜 탄수화물을 안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며칠 후에 저는 이 식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깨끗한 정신, 만성 피곤이 없는 삶을 원했잖아요. 그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키토제닉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 당시에 깨달았죠. 이 친구가 이 키토제닉 식단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탄단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탄수화물은 필수가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만 필수거든요.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당신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영양학적으로 필수 영양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은 포도당을 요구하지만 섭취 탄수화물은 0g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키토시스를 유지하면은 정신적으로 더 깨어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찾던 묘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공부 없이 몇 개 영상만 찾아보고 바로 장을 본 다음에 다음날 키토제닉 식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사람들한테 키토제닉이건 카니보어건 좀 한 달, 2달, 3달 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키토의 장점만 얘기했지. 왜냐면 그 당시도 키토가 약간 초창기였을 거예요. 한 5년, 5, 6년 전쯤이.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배도 아프고 오버히트도 하고 설사도 좀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키토제닉이나 카니보 하는 분들이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저는 설사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다른 키토제닉 식사하시는 분들처럼 매일 아침에 방탄커피를 챙겨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에릭 버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유명한 말이 뭐냐면 7 cups of vegetable, 7컵의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른데 이 수많은 야채로 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이게 당신생이라든지 뭐 이게 하여튼 간에 영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진짜 헬창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평소에 스쿼트를 한 130, 140으로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근데 한 7일 정도가 되니까 이거 스쿼트 한 100, 110? 뭐 그 정도밖에 못 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 우울증이 좀 찾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우울증이 아니라 약간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운동했던 체육관에 트레이너 중에 그 한국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도 대화를 자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이미 7을 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냐, 좀만 더 해봐라. 진짜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키토제닉 카니보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는 키토를 하더라도 약간의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키토에서는 맥시멈으로는 50g 정도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를 어디서 섭취했냐면은 견과류에서 섭취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제일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견과류뿐만 아니라 키토 쿠키, 이제 아몬드 밀가루 있죠. 정말 옥사살염이 많은 아몬드 밀가루도 사용해가지고 키토 쿠키도 제가 자주 해 먹었어요. 정말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옥사살염 업보를 쌓아가지고 한 최근까지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옥사살염은 사실 옥살라박터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에서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옥살라박터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이 좋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1일 1식을 하게 됐습니다. 1일 1식 하면서 그 에릭 버그의 7 cups of vegetable 잊지 않아가지고 야채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백질 지방 부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영양분 부족, 칼로리 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단식도 좋지만은, 이 당시에는 제가 먹는 것도 많이 없는데 단식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멸치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키토를 하기 전에는 한 80kg 정도가 됐는데, 키토를 하고 한 7개월이 지나니까 65kg로 줄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 안색이 정말 좋아졌다,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살은 빠졌지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한 30살 됐었을 때 여기에 검버섯이 하나 났었는데 이제 노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1년 후에 보니까, 키토 식단을 하고 한 1년 후에 보니까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식, 키토제닉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토젠 식단을 7, 8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카니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부를 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숀 베이커의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카니버 한 달 챌린지를 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섬유질을 서서히 줄인 게 아니라 한 번에 줄였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옥사살염을 많이 섭취했잖아요. 한 2, 3주가 지나니까 갑자기 비염이 엄청 세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면서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비염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코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한 달을 채웠는데, 한 달 하고서 나는 키토가 맞는가 보다 생각해서, 이 당시에 옥사살염 덤핑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키토제닉 식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키토 쿠키도 먹고 야채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염이 점점 또 사라졌어요. 또 그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웨스턴 A 프라이스 식단 재단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프리미티브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카니부어나 웨스턴 A 프라이스 재단 식단, 전래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기뻤습니다. 저와 같은 동지가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 혼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인 게, 이 당시에 이제 웨스턴 프레스 재단에서는 이 탄수화물에 지방의 옷을 입혀서 먹는 건 괜찮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레이핏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설탕과 탄수를 옹호하는데, 왜냐면 이 갑상선 건강,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온갖 불포화 지방산은 멀리하고, 특히 식용유를 멀리하고, 이 반추동물,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그리고 또 제가 팔로우하던 폴 살라디노가 그 시점부터 꿀과 과일을 섭취하기 시작한 때예요. 저는 폴 살라디노를 믿었고, 그 다음 웨스턴 프라이스의 이제
식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저도 이제 안전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옆에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프랑스 아저씨가 그 제빵사였어요. 제가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빵을 71시간 발효한대요. 진짜 럭키비키잖아요. 그래서 빵 자주 사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동안 이런 식사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도 먹고 뭐 꿀도 먹고 안전한 탄수도 먹고, 그 당시에 제가 고기는 정말 하이 퀄리티만 먹었습니다. 뭐 그래스패드만 먹고 방목 돼지만 먹고 방목 닭고기 자연산 해산물만 고급 동물성 식품들만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저혈당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위 사람들 나 저혈당 왔다, 나 먹을 것 좀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과일하고 이런 걸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식단은 잘못됐다. 과당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다 같이 많이 먹는 거는 정말 잘못된 식사다. 그날 이후로 이런 식단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 저는 이 탄수화물, 꿀, 과일을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인지라 뭐 가끔 탄수화물 먹고 과일 먹었죠, 당연히. 하지만 키토제닉, 카니보에 가까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